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입 준비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것들 5가지라는 제목으로 조금 가벼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편입을 처음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필고사 항목만 잘 준비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메디컬 계열 편입처럼 전문성과 학업 지속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그런 접근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입은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고 시험장 밖에서 이미 당락이 갈리는 요소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안타까웠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지필고사 공부 이외에도 꼭 챙겨야 할 준비 항목들을 미리 알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소개서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차 시험이 어려운 학교일수록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단순히 제출해야 되니까 글자 수 채우기 위해서 쓰는 서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메디컬 편입에서는 자기소개서가 교수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학생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메디컬 계열처럼 학생이 학업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와 학문에 대한 진지함, 향후 진로 계획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생명과학이나 화학 등 연관 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학업 계획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편이 좋겠죠. 그리고 편입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보다 이미 자기는 이런 공부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공부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어떤 공부를 쭉 이어나가겠다라는 서술 방식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진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전적대 성적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대 성적이 낮은 분들일수록 편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편입은 전적대 성적이 낮더라도 필기시험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메디컬 편입에서 GPA가 80점대인 분들이 합격한 사례는 여러 번 봤고요. 물론 성적이 낮으면 어느 정도의 불리함은 있지만 오히려 점수가 낮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자신에게 유리한 학교를 분석하고 더 치열하게 준비해서 실전에서 점수로 극복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전적대 성적이 낮은 경우에는 영어나 지필고사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면접에서 성적이 낮았던 이유와 그 이후에 변화된 자세를 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서술 방식이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편입 준비생 대부분은 노베이스라는 것입니다. 편입을 준비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저는 노베이스라서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상 대부분의 수험생이 노베이스입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한정으로는 그래요. 저 또한 편입을 처음 준비할 때는 중학교 수준의 생명과학도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았고 토익은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시험 한두 번 쳐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베이스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걸 얼마나 빠르게 채워놓고 그리고 본인 루틴을 가져가느냐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당연히 기본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합격하는 사람은 꾸준히 이어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노베이스인 상태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한두 달 동안은 일단 토익에 무조건 올인을 하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초, 문법, 단어 듣기 이런 거 잡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좋고 빠르게 체계를 만들어서 토익을 먼저 완벽히 끝내고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만 노베이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베이스에서 출발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고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학생도 당연히 많습니다. 네 번째는 학원 선택 방식에 관해서도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원은 편입은 브랜드가 있는 학원보다는 거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편입학원을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유명세나 브랜드 위주로 오프라인 학원을 판단하려고 하시는데 강사진의 질이나 자료 퀄리티 이런 거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학원을 꾸준히 다닐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체력 관리 이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입시험 문제 자체가 그렇게 강사나 학원에 따라서 아예 극명하게 점수 차이가 갈릴 정도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서 학원까지 하루에 왕복 막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그런 수험생들은 장기적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학원 수업 끝나고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복습까지 마치기에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제 생각에는 집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학원, 그리고 자습실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이런 조건이 어렵다면 인터넷 강의나 오프라인 학습 관리, 혹은 스터디 이런 것도 확보해서 병행하는 방식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어느 학원을 다니냐보다 지속 가능성이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투지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인강을 선택한 수험생이라면 루틴 설계부터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방 거주 중인 학생이나 직장 병행 중인 수험생분들은 현실적으로 인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인강을 선택할 경우에 합격률이 현강 대비 낮아지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루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는 출석 체크도 있고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진도도 자기가 좋든 싫든 일정하게 나갑니다. 하지만 인강은 이 과정을 모두 혼자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메디컬 편입처럼 장기적이고 고강도인 준비 과정에서는 하루만 루즈해져도 일주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공한 인강 수험생들의 공통점을 몇 가지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최소한 그러려고 노력은 합니다. 두 번째, 하루 학습 시간을 철저히 계획합니다. 세 번째, 인강 질문 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과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생각해 보세요. 가장 추천드리는 루틴은 아침 8시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하는 것이 좋고요. 하루 12시간 이상 하는 공부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죠. 무작정 앉아있는다고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편입시험은 다른 시험보다 성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고 몇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 편입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서류에 대한 완성도, 루틴 설계, 체력 유지까지 모두가 여러분의 평가 요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실 건데요. 그 고민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단순히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실전적인 전략을 갖추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험 생활에 드는 여러 가지 고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을 주시거나 학원 채널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네, 성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